대단히 자명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적의 지점, 최소가 최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손실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최소가 어딘지는 뭐 방정식 안 풀어도 알아요. 0,0 이지. 그래서 요 빨간 콩으로 여기다가 딱 찍어 놓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경사하강을 통해서 요 지점으로 이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임의의 출발점을 이제 가정할게요. x 제로. 요 인제 우리가 인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요런 느낌을 좋아하니까 글씨를 그렇게 쓰니까 뭐 대강 한 요쯤에서 인제 시작을 해 볼까요? 뭐 얼마 할까? x는 인제 -4 라고 이제 할게요. 그러면 인제 원래는 인제 요렇게 이제 그려졌는데 우리의 인제 출발점이 이제 -4 고 fx가 -4 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또 빨간 콩을 하나 요렇게 이제 뽕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이제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인제 출발을 해서 요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도착하고 싶고 거기가 이제 최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방정식을 풀면은 금방 나올 텐데 그죠? 이게 뭐 '대단히 복잡한 함수다.'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 걸음씩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여기 가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사하강을 통해서 정말 이게 될까라고 하는 점이 궁금한데 그래서 인제 아까 인제 여기 이제 보시면 "경사하강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요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해." 오 만약에 변수가 W고 함수가 인제 함수의 인제 출력을 L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그렇게 표기하는 건 이유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손실함수가 매개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인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신경망의 적응력을 위해서 W와 L이라고 하는 표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결국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이지만 사실 이 예측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제 표기를 좀 이체시키기 위해서 세타 대신에 그냥 W를 쓸게요. 잘하면 여기다가 B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 했으니깐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합치면 사실은 요 W가 손실의 변수인 거잖아요. 그죠? 한 단계 더 거쳐서 가긴 해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따른 손실의 변화를 알고 싶은 게 우리의 인제 마음이죠. 근데 요런 정보를 사용해서 "야 이거 손실 높다, 높아. 여기 지금 너무 높아.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요 경사를 타고 내려가. 내려간다는 게 뭐야? 경사만큼 빼. 이런 거야. 대단히 간단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방식으로 과연 경사를 내려가서 요 지점에 인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을 인제 공감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인제 경사 하강을 이제 해 보려면 인제 뭐가 필요하냐면 인제 경사가 이제 필요하죠. 이거는 EX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경사고 그러면 저 4 라고 하는 지점에서 경사만큼 이제 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x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인제 x 제로가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하면 x 제로에서 그죠? 그냥 x를 이렇게 갱신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x에서 df dx 이렇게 경사만큼 빼면은 이게 더 낮은 지점으로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죠. 과연 그럴까? 궁금하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요 출발점이고 이 중간에 인제 경사 하강을 해서 지금 매개 변수가 이제 갱신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일단 경사 하강의 공식을 다 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제 한번 보죠. 그럼 이제 보니까 그 우리의 이제 기대는 이랬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경사만큼 빼서 인제 여기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얘를 요거를 x 제로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거는 여기서 x를 이제 한 번 갱신했을 때 여기 오길 바랐거든요. 근데 웬걸 여기 가 있어요 여기. 그죠? 이 왜 그러냐면 이게 갱신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경사가 이제 가파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x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확 가 버린 거거든요. 너무 인제 갱신이 가파르죠. "그럼 어떡해? 네가 된다고 해서 지금 해 봤잖아."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경사 하강을 수행할 때 갱신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학습률을 설정합니다. 너무 작은 값은 내려가는 데 오래 걸릴 수 있고, 너무 큰 학습률은 최적점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 버려 발산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갈 때 경우에 따라 적절한 속도가 중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혹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속 10km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아주 빠른 비행기의 최대 속도만으로 비행하면 목적지를 지나쳐 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률은 갱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학습률의 적절한 값은 학습 환경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학습률이 좋은지는 데이터셋과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최적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여러 값을 변경해 가면서 보다 좋은 값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해당 부분을 인제 보게 되면 요 요 기호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맞아요. 기억력이 좋으신 거 맞습니다. 애 타죠, 애 타. 애가 탄다, 애가 타. 죄송합니다. 보폭. 졸라맨. 요 얘기는 우리 퍼셉트론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인제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갱신의 간격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누구한테 이제 곱해지는가가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라서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너무 갱신이 이제 큰 경우에는 쪼끔 줄여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도입을 안 했다. 도입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 없으면 그냥 1인 거죠. 곱하기 해서 1. 역할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따지자면 학습률 자체가 이제 1인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좀 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죽여 주겠습니다. 0.1 뭐 이런 식으로 한 10분의 1로 이제 줄여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죠? 이번에는 "오 좋아. 이쪽으로 가자." 확실히 df 이제 dx라고 하는 이제 경사값을 통해서 이제 갱신을 수행했는데 여기서 인제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아까 너무 좀 너무 컸다.' 해서 인제 줄여 주니까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러면 산을 한 번에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다면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제 요걸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싶은데 사실 경사 하강은 그냥 요 공식이 다예요.
따라서 그냥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복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그 전역에서 요렇게 그 복잡한 논리를 이제 작성하려고 하니까 살짝 이제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을, 요거를 이제 그 위로 좀 올려 줄게요. 이렇게 올리고 그 경사하강이라는 함수로 그 간단하게 구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사하강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대상함수 이제 f가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x가 있을 거고, 또 이제 학습률 같은 거를 이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학습 횟수도 줘야 되겠죠. 학습률을 만약에 설정 안 하면 1인 거고, 학습 횟수도 그 설정 안 하면 그냥 이제 1인 거죠. 그죠? 한 번만 해라. 근데 보통 이제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걸로. 그죠? 학습 횟수 한 번으로. 근데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짐작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저 학습 횟수가 이제 여러 번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습 횟수만큼 한 번 이상 갱신을 이제 반복하도록 이렇게 구성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간결하게는 뭐 요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거는 뭐 약간 잡다구리한 거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인제 시작할 때 요 x가 인제 저렇게 이제 받았는데, 그 x 인제 초기 값을 이제 요게 그 스칼라 값이니까 사실은 그냥 요렇게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제 갱신을 인제 수행해 나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좀 관찰하고 싶기 때문에 요 x 히스토리를 좀 수집을 할게요. 그래서 인제 x가 이제 변화해 나가면서 x가 바뀔 때마다 이제 어떤 값들이 이제 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런 식으로 그 x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인제 결과적으로 인제 x 히스토리를 이제 보면, 그러면 인제 x들이 처음에 뭘로 시작해서 인제 이 학습 횟수와 학습률을 따라서 경사하강 수행하니까 이제 쭉 이런 값들이 나오더라. 요런 식의 이제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요 부분을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인제 여기 있는데, 그럼 뭐 저 시작하는 값도 여기다 수집을 해 주면 그냥 한꺼번에 이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하고, 그래서 우리는 x 히스토리를 이렇게 수집하고 경사 하강을 그냥 한꺼번에 수행을 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대상 함수 인제 f를 주고요. 그죠? 사실 f가 지금 안 쓰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f보다는 이제 df, dx가 지금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f 자체는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df, dx를 이제 넘기죠. 그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나서 x의 초기 값을 아까처럼 마이너스 4로 하고, 학습률 1은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인제 학습률을 이제 0.1로 하고, 한 번에 안 됐죠. 그래서 학습 횟수를 뭐 한 10번 정도 줘 볼게요. 이게 뭐 정말 잘 10번 만에 될 것인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x 히스토리가 10 개의 값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한 번에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인제 저 f에서 연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x가 그냥 평범한 리스트면 연산이 이제 안 되니까 요 x 히스토리를 받은 거를 fx에다가 인제 전달해 갖고 한꺼번에 연산을 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제 numPy로 다음과 같이 인제 변환 인제 시키고요. 그러면 x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당 함수의 x축의 인제 값이 되고, fx는 x 히스토리를 이제 받아 가지고 다음 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하면 이 경사 하강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되는가, 충분한가, 부족한가,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요까지 한번 안정화시키고 가겠습니다. 손실함수와 경사하강, 이 딱 두 가지가 신경망 학습의 큰 축입니다. 이제 이거를 제시를 하면 이제 신경망 학습으로 돌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잘 되시는 대로 아직 살짝 남았습니다. 잘 되시는 대로 엄지척으로 확인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망한테 이거를 적용해도 되느냐 하면 네, 그렇습니다. 뭐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이제 방법인데 지금 시각화를 위해서 대단히 이제 간단한 형태로 제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경망에다가 적용하기 위한 절차적인 측면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예측을 수행할 때와는 달리 학습 시점에서 최종 출력은 손실입니다. 예측에서는 출력층에서 발생하는 값이라는 것과 구별됩니다. 손실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정답과 출력층의 예측값을 손실함수에 제공하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회귀 출력은 마지막 층의 출력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귀 출력의 손실은 평균 제곱 오차를 주로 사용합니다. 분류 출력의 경우에는 주로 소프트맥스 함수로 마지막 층의 출력을 처리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로 처리된 값들은 교차 엔트로피 오차 계열의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손실은 신경망의 계층들의 가중치와 편향, 즉 학습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낮은 손실을 발생하는 학습 매개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능한 낮은 손실을 찾는 과정이 곧 학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이제 신경망이 손실을 낮춰가는 그런 과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완전 연결 활성화, 완전 연결 활성화 이런 건 반복적이죠. 완전 연결 연산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활성화는 지금으로서는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반복이고 마지막 출력층의 경우에는 요 출력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연결의 마지막이니까 Z 라스트가 이제 발생했을 때 요 Z 라스트를 이제 누가 처리하는가가 이제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이제 아까 손실 함수를 뭘 구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었고 회귀 출력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평균 제곱 오차로 가면 되고 분류 출력의 경우에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확률적인 자신감의 값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요 얘기가 지금 좀 비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 두 갈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납득이 됐고 그렇지라고 친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이 공식을 받아들이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거 이 신경망의 학습 자체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실제로 수행이 되는가 이런 점이 이제 우리 이제 현재 목표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신경망의 손실함수는 여러 연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합성함수입니다. 손실함수의 입력은 정답과 예측값입니다. 이때 예측값은 각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 즉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손실은 특징과 정답, 그리고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과 정답은 모델에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망 내부에서는 값이 변경되지 않아서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점에서는
가중치와 편향의 조정으로 예측값이 바뀌고 예측값이 바뀜에 따라 손실이 바뀝니다. 따라서 손실함수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인 가중치와 편향에 대한 경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사는 모든 변수에 대해 각각 편미분을 수행해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우구 골치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까 우리가 미분을 수행을 해서 경사하강을 했을 때 가정은 뭐였냐면 대단히 이제 간단한 함수였어요. 그죠? 근데 신경망은 '오 이거 미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그죠? 이거를 매번 우리 보고 "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게으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미분의 정의를 가르쳐 주고 근사 미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특정 지점 경사는 미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은 두 지점의 기울기에서 지점의 간격을 극한으로 하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미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식 기호로 미분을 수행하는 해석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근사값을 구하는 수치 미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연산에서는 0이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극한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근사치라고 합니다. 수치 미분은 해석적 미분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요건 이런 거죠. 요게 EX가 된다는 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 그죠? 근데 중학교를 안 나왔어. 그죠? 그래 갖고 미분의 정의를 인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알지? 오 예. 뭐 여기는 인제 여기가 인제 fx고 얘는 인제 x에서 2미로 이제 떨어진 이제 지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지점의 인제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오케이. 근데 요 h의 간격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야. 극한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0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작게 만들어도 이것이 x는 아니야. 아무리 작게 만든다고 해도. 인제 그건 수학적인 개념인 거고. 그죠? 그래서 '아 예.' 하고 그냥 근사미분은 진짜로 극한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h를 이제 적당히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작게 만들면 언더플로우가 이제 발생하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제 거의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인제 적당히 작은 값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근사한 값으로서는 이제 효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하는 게 쪼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컴퓨터한테 시키자 이거예요. "컴퓨터 네 목표가 뭐야? 나 대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해 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제 세워 보겠습니다. 요 df dx를 지금 경상한테 우리가 알려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면 우리가 이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알려주기 힘들고 미안한데 내가 함수를 줄 테니까 여기서 df dx는 네가 좀 구해라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방금 전에 내가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수치 미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요렇게 해가지고 네가 좀 구해라. 요런 계획으로 이제 수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수치 미분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걸 그러니까 방법은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f가 있고 x가 있어. 근데 h를 너무 작게는 안 되고 좀 꽤 작은 값, 10의 마이너스 4승 이런 거. 요렇게 해 가지고 이 경사라고 하는 건 말이지 그냥 요렇게 해 갖고 응? 요렇게 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경사를 이제 h로 이렇게 나눠 줘. 그게 뭔데? 그게 미분이야. 근사 미분. 컴퓨터한테 그냥 미분의 정의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게 될까? 그죠? 네, 궁금하니까 인제 일단 인제 요것도 인제 실행을 해 보는데 그 궁금하니까 요렇게도 이제 해 볼게요. 요 x가 있는데 그 원래 df/dx도 여기 df/dx의 그래프를 그 비교를 위해서 좀 그려 주고, 그리고 인제 얘는 인제 점선, 얘는 이제 실선으로 그리고, 방금 전에 인제 수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fx를 해 가지고 얘는 이제 점선으로 이제 그려 가지고 과연 이 점선이 원래 df/dx 이제 근사하냐 이런 걸 인제 시각적으로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경사하강을 df/dx가 아닌 그냥 f에 대해서 수행하고 지가 알아서 미분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바꿔 가지고 인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음 df/dx에서 요게 더 이상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바꿔 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인제 해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 객체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쇼를 하고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요렇거든요. 요렇코롬 이런 건가. 요게 y죠. 요거는 dy dx죠. 근데 그 저 점선이 거의 이제 겹치죠. 그러면 인제 쾌재를 부르는 거죠. "에헤 좋아. 우리가 이런 해석적 미분을 직접 안 해 줘도 컴퓨터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점별로 이 수치 미분을 수행을 하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뭐 미분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아주 좋은 계획이죠. 그죠? 근데 인제 여기서 아까 물론 인제 요 그 양태가 이제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쪼끔 못 미쳤죠. 그거는 인제 수치 미분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학습 횟수가 쪼끔 더 이제 많아야 되나 인제 싶어요. 그래서 20번 하니까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20 번보다 인제 그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공식의 특성상 만약에 인제 기울기가 0 이거나 인제 거의 0 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학습 횟수를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얘가 막 지나쳐 버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 기울기가 0 나와 버리는 지점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갱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습 횟수를 지나치게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얘가 훅 하고 지나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인제 그냥 해법을 찾아서 안정화가 되겠죠,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경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신경망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거 미분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신경망의 구현 절차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1 페이지 4.3 절에서 수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된 게 왜인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경사하강을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하는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136 페이지 4.5 절의 학습 알고리즘 구현하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신경망 학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손실함수, 미니 배치, 기울기, 경사하강 그런 거를 총동원해서 이제
구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게 미니 배치 있죠. 요거는 그냥 작게 잘라내는 거니까 어 그렇게 인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2 단계랑 이제 3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구현하는 절차로 이제 돌입을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신경망하고 완전 연결하고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에다가 이제 가져오셨는데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내서 뭐 복사하셔도 상관없는데 같은 정의가 두 번 있으면 좀 이상하니 뭔가 이제 찜찜하니까 요 밑에다가 놓고 이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의 구현으로 돌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우리 인제 5 분이 채 남지는 않았는데 물론 3분 만에 구현은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점심 드시러 가시기 전에 열기설기 인제 틀을 이제 마련해 놓고 그 점심 드시고 오셔서 바로 한 15분 정도 투자해 가지고 완성해 내겠습니다. 뭐 동영상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 맞추기 어려운 때는 있어요. 딱 맞추면 물론 좋았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신경망의 학습 알고리즘의 구현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불러도 돼요. 퍼셉트론 했을 때처럼. 근데 많은 API들에서 얘를 이제 fish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이제 인싸가 되기 위해서 fish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Y 이렇게 이제 있고 경사 하강을 이제 기반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학습 횟수와 또 이제 학습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다음과 같이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해당 부분을 같이 보면 이제 어떤 절차가 있냐면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4 단계 뭐냐? 4 단계는 1, 2, 3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기설기 인제 틀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인제 1 단계 미니 배치랍니다. 2 단계 경사 산출. 요거는 지금 우리가 꾀를 냈죠. 수치 미분으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게 꾀를 냈고 그래서 인제 복잡한 함수가 등장해도 컴퓨터가 할 테니까 자신이 있고요. 경사가 어떻게 뭐 구해졌는지 그거는 경사 하강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수치 미분을 구했든 뭐 해석적으로 구했든 그거야 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구해 오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 이제 갱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경사 하강 기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까 이제 논의 드린 대로 이게 한 방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학습 횟수를 이제 지정하고 그거를 1, 2, 3을 이렇게 반복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사 산출은 방금 전에 인제 수치 미분으로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고 경사 산출이 이제 되고 나면은 이제 매개 변수 갱신을 수행할 수 있는데 미니 배치 아직 논의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인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우리 밥 먹으러 갈게요. 경사 산출을 하는데 신경망의 매개 변수들이 각각 이제 경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현한 신경망이 레이어들이 있고 요 레이어들을 이제 뽑아내면서 요 안에 레이어들의 W가 있는 건데 그것들의 경사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수치 미분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경사를 이제 구하고 B를 우리 따로 취급을 하고 있죠. 한꺼번에 뭐 해도 되고 따로 취급해도 되는데 일단 이제 따로 취급하고 있고 그래서 B를 이제 제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수치미분을 하는데 그거에 인제 대상 함수로서의 임의 함수 인제 F가 있는데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발생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인제 요렇게 인제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바로 갱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층별 경사를 이렇게 수집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기설기 거의 중요한 부분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5분 정도 있으면 구현이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점심 드시고서 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